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실무 기능사 실기 2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용 필수 및 선택 공부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강의에서 사용되는 이제 브랜드명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나올 텐데요. 추천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시험이 이제 자격증 시험이라는 건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러면 자급형이니까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수 공부하고 그다음에 선택 공부로 제가 좀 굳이 나눠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어차피 이거 선택 공부도 조금 필요는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필수 공부, 선택 공부로 해서 구분해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제 필수 공부를 좀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나사를 풀고 쪼는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배선을 연결해야 되고 뭐 제어판을 뭐 배선판에다가 붙여가지고 뭐 배관 배선을 입선도 하고 선도 붙이고 그 다음에 기구들도 달고 램프도 달고 컨트롤 박스도 달고 뭐 기타 등등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러기 위해서는 나사를 풀고 쪼아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는 풀고 쪼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준비하려고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분들도 그쵸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작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공부는 저는 이제 전동 드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전동 드릴이 하는 역할은 그 제어판하고 배관 작업 시 각종 부품 등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나사못이 사용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때 이제 나사못을 회전시켜서 고정하기 위한 공구가 바로 이제 전동 드릴이에요. 물론 그냥 십자 드릴도 되지만 전동 드릴이 좀 더 신속하고 그죠? 속도 이제 시간을 많이 줄여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동 드릴링 구매할 때는 한 12V 이상의 그리고 이제 충전식으로 된 걸 좀 추천드리고 사진에 보신 건 얘는 진짜 요거는 아임삭이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는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진을 이제 가져올 때 제가 아임삭에서 있는 이 브랜드를 가져왔어요. 사실 공구가 제일 좋은 건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보쉬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장 좋긴 합니다. 예. 비싸서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임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제, 뭐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겠죠. 예. 그죠? 그래서 전동 드릴 적당히 구매를 해서 이제 작업을 임하시면 돼요. 어쨌든 필수 공구 전동 드릴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당연히 이 전동 드릴이 드릴만 있어가지고는 나사를 풀거나 쪼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그 드릴 모양으로 된 이 긴 게 여기 하나 붙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가 이제 우리를 비트라고 이 전동 드릴에 붙는 요거 십자 드라이버 형태로 된 걸 이걸 비트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십자 드라이버 형태로 된 비트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전동 드릴을 구매하는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떤 드릴은 사고 나면 이 비트가 들어있는 게 있고, 어떤 드릴은 그냥 물건만 딸랑 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드릴만. 이제 구매하는 그 내용물을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따로따로 구매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비트라고 하는 거, 요거 십자로 된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요 그림 보이시죠? 요게 이제 이쪽 부분이 전동 드릴 부분이고, 요 앞부분이 요 비트. 그러니까 요 비트라고 하는 요 십자의 형상의 드라이버가 여기 꽂혀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살짝 보이시지만 여기 은색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링 자석이고, 링 자석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드라이버 비트도 그죠? 전동 드릴하고 세트니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 형태로 된 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일자 형태 안 씁니다. 십자 형태로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드라이버 비트는 십자형 플러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모양이 나사못을 고정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형태로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100mm 정도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00mm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0cm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이제 한 100mm 정도 된 거. 시중에 사게 되면 한 60mm짜리도 있고, 뭐 한 120mm, 150mm도 있는데요. 150mm는 너무 길어서 불편할 것 같고, 150은 한 60이나 100이나 120 정도거든요. 근데 이걸 뭐 어떨 때는 60 쓰고, 이제 제어판 쓸 때는 뭐 60이나 40짜리 쓰고, 배관 작업할 때는 또 120짜리. 이렇게 쓰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 긴 게 좀 적당한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100mm짜리가 이제 한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 정도.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전동 드릴에 조립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드라이버 비트 요 이름으로 한번 검색하시면 아마 검색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링 자석이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요거 비트 얘기하면서 요 부분 살짝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인색된 거 여기에 링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얘의 명칭이 링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십자 여기 드라이브 비트 혹은 드라이버 쪽에 보면 여기 십자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앞에 나사못이 있겠죠. 나사못이 여기 십자로 된 나사못이 있을 거예요. 그죠? 스크류가 앞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얘가 이걸 손으로 잡고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드라이버 비트 쪽에다가 꽂아가지고 앞부분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그죠? 배관이나 제어판 쪽에다가 사용할 거예요. 그러려면 얘 자체는 얘가 철이잖아요. 나사가 여기 나사못이 철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자석이 그죠?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비트 이거 자체는 자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동그란 링 자석으로 된 걸 요거를 여기다 붙여놓고 요 자력을 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링 자석 여기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 내용 보시면 십자 드라이버 비트 및 일반 드라이버에 끼워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끼워가지고 사용하시면 자력이 생겨가지고 이 나사목 같은 것들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요 비트 쪽에다가 혹은 드라이버 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링 자석이 좀 필수로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 드라이버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십자 드라이버. 예비로 한 개도 가져가고 한 개 더 있으시면 좋겠죠. 드라이브가 여기 부서질 일은 잘 없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한 2개 정도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부품이나 기구류를 부착할 때 이때 써야 되는데 십자로 된 나사못을 이제 지급받거든요. 시험에선. 그래서 그거 고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기 손잡이 부분이라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손잡이고 여기가 십자 형태가 된 드라이브 부분이겠죠. 이 손잡이 부분이 좀 큰 게 좋겠죠. 그래야지 좀 힘주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길이가 한 250mm라고 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50 정도가 나와요. 요거 250 정도는 이제 제가 좀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주먹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드라이브 앞에가 좀만 이게 짧으면서도 여기 뭉치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이게 세람에 따라서는 여기 주먹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이걸 짧은 걸 쓰셔서 제어판 쓸 때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배선 작업까지 배관 작업에도 막 이걸 쓰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건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주먹 드라이브보다는요 제가 한 200이나 250 정도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 드라이브 십자 드라이브 쓰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필수 공구도 있고요. 자, 그 다음 필수 공구는 당연하겠지만 전선 그죠? 피복을 까야 되죠? 예, 벗겨야 되죠. 전선 피복을 벗기는 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와이어 스트리퍼. 이거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 반자동, 수동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저라면 수동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요 지금 그림은 요 수동 공구예요. 여기 중간에 링이 달려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손으로 움켜쥐고, 그죠? 이렇게 서로 조이게 되면 요 사이에서, 그죠? 여기 전선의 굵기에 맞는 걸 끼워가지고 전선의 피복을 벗기거나 요 안쪽 부분에서는 전선을 커팅하는 역할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전선 피복을 벗기기도 하면서 자를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이어 스트리퍼. 요거 있으면서도 좀 벤치나 플라이어 이런 거 등등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굳이 그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영상상에서는 그 롱노즈 같은 거는 제가 일부러 넣지는 않았는데요. 그죠? 배선 방식을 이제 어차피 제어판 같은 거를 이렇게 제어판 작업을 하면 전선이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거의 어디냐 하면은 이제 보조회로 쪽 원저리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기 배선 작업을 하면 돼, 선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선들이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롱노즈나 이런 걸로 선을 막 잡아당겨서 그렇게 수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은 좀 없긴 합니다. 물론 작업 순서에 따라서 이 전선이 밑에 깔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는 필수 공구만 말씀드릴게요. 와이어 스트리퍼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커터가 있겠죠. 이 파이프 커터는 전선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 플렉시블 여기 전선관하고 PE관, 그죠? 요거 CD관이죠. 요거 플렉시블 요거는 이제 CD관 혹은 가요 전선관이라 부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플렉시블 전선관하고 그 다음에 요거 단단한 거 요거 PE 전선관 있죠. 요거 2가지 자를 때 사용하는 파이프 커터 요거 준비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 필수라고 얘기한 건 있잖아요. 필수도 마찬가지고, 선택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장에 가면 공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시험장에서는 공구를 주지 않습니다. 예, 시험장에서는 공구 안 줍니다. 뭐만 줍니까? 부품만 줍니다. 전선하고, 그 다음에 이 관들하고, 전선 관들하고. 맞죠? 이런 자도 안 줘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볼펜은 빌릴 수 있겠죠. 볼펜 정도는. 근데 안 줍니다. 전동 드라이버 이런 거 안 줍니다. 시험장에 있을까요? 안 주는 것 같아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필수, 선택. 다 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시험장에서. 예,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자, 요거 이제 60cm. 예, 30cm 말고 50cm도 조금 짧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60cm.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손잡이가 여기 하나 붙어 있거든요. 손잡이를 일부러 만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여기 붙어 있는 건 자를 사도 되는데요. 어쨌든 60cm 자예요. 밀리미터로 따지면 600mm라고 되어 있겠죠. 요거 필요하고요. 얘는 전선관 등의 어떤 위치를 작도할 때 씁니다. 배관 작업에서 꼭 써야 되겠죠. 60cm 자 이거 쓰시면 돼요. 너무 길어도 안 좋습니다. 1m 자 필요 없습니다. 60cm 자 정도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 밴드라고 있습니다. 스프링 밴더. 요게 지금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만 얘 그냥 힘을 그냥 탁 놔버리면 이렇게 길다랗게 펼쳐져요. 길게 돼요. 한 1m 정도 나올 거예요. 때에 따라선. 물론 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1m 정도가 좀 필요한데요. 한 요거 정도 있어야 되고 이 스프링 밴더의 역할 자체는 아까 피관이라고 하는 전선관이 있어요. 우리가 배관 작업할 때 피관을 써야 되는데 그 피관이라고 하는 거 아까 플렉시블 관이라고 하는 건 잘 구부러져요. 그냥 손으로 구부리면. 근데 이 피관이라고 하는 게 딱 보기만 해도 좀 단단해 보여요, 사실. 까무잡잡하니 되게 단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휘면 휘어지긴 한데 이렇게 부드럽게 안 휘어지고 이렇게 꺾여버려요. 예, 그냥 해버리면 스프링 밴더 이거 역할을 도움을 안 받고 그냥 하게 되면 이렇게 꺾여버려요. 꺾이면 어떻게 된다? 하단에 좀 써있지만 피관 이게 찌그러진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거 식격될 수 있습니다. 식격됩니다. 식격되기 때문에 찌그러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져야 돼요. 부드럽게 곡률 반경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구부러뜨리려면 여기 피관이라고 하는 요 관 안에다가 스프링 밴드를 이렇게 삽입을 시켜서 그 다음에 뭐 무릎이나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그거를 구부리면 돼요. 곡률 반경 좀 생각해서. 됐죠? 자, 여기 제가 써놨죠. P 전선관을 배관할 때 관 속에 스프링 밴드를 삽입시키는 이제 구부릴 때 사용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스프링 밴더예요. 자, 1m짜리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공구는 이제 분필이죠. 흰색 분필. 다른 색은 안 되고 흰색만 됩니다. 흰색만. 그래서 이제 제어판하고 배관 공사할 때 밑그림이 좀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밑그림이 있어야지 이 제어판 할 때도, 그죠? 제어판이 이제 400에 420짜리를 받으면 여기다가 뭐 MC, 그 다음에 EOCR부터 그다음에 뭐 릴레이 뭐 들어가고 뭐 8핀짜리 그다음에 뭐 12핀짜리 뭐 쭉쭉쭉 여기 밑에 뭔가 다 이 부품들이 장착되죠. 근데 이걸 마음대로 놓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사이즈를 주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작아지고 이렇게 뭐 주고 나면 그 중심이나 혹은 그 어떤 그 기준을 잡아서 얘들의 부품을 위치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선들을 작도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 제어판을 여기 이제 1600에 한 2m짜리 요 판 안에 제어판을 중간에 갖다 콩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기구들의 어떤 위치 혹은 컨트롤 박스들을 이렇게 갖다 놓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8핀 뭐 단자대 한 4핀짜리가 붙을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배관 작업에 밑그림 그릴 때는 분필로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흰색만 가능해요. 그래서 분필도 준비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상으로는 여기 필기류까지네요. 자, 필수 공구가. 그 다음 벨 테스트라고 이제 있는데요. 벨 테스터. 그러니까 부저 벨 테스트라고 제가 표현할 텐데 벨 테스트기죠. 이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서로 접속이 돼 있으면 소리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선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지점에 의해서 그죠? 어떤 지점에 의해서 이렇게 접촉이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A 접점 돼 있다고 칩시다. A 접점 돼 있으면 당연히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소리가 당연히 안 나죠. 근데 그죠? 소리가 안 나죠. 근데 만약에 B 접점으로 돼 있다면 그죠? 요 지점이 B 접점으로 돼 있다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선이 붙어 있겠죠. 그러면 요 지점 찍고 요 지점 찍으면 어떻게 나겠습니까?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여기 벨 테스터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통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어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선 작업을 하면서도 전선들끼리 서로가 연결돼 있는지 접속돼 있는지 파악할 때 쓰는 게 이제 벨 테스터예요. 그러니까 제어판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제어판 작업을 하면서 찍어야지 소리가 이제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도 되게 한계가 있어요. 소리가 들려야지 일단은 마음이 놓이게 되겠죠. 물론 더 정확하게 또 다른 테스터기를 테스트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벨 테스터 가지고 선이 접속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이 준비해야 되고요. 여기 써 있네요. 접속 지점을 서로 찍어서 부저 벨소리를 듣고 이제 접속을 파악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벨 테스트기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 볼펜 하나 검은색, 그죠? 모나미라고 브랜드인데, 모나미 브랜드를 추천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얘가 볼펜이 한 개만 필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필기류는 하나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작업 진행 중에 핀 번호 같은 거 작성할 때나 메모할 때 반드시 필요하겠죠. 뒤에다가 제가 좀 선택적으로 좀 더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우선은 필기류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게 까만색이든 어떤 색이든 간에 필기류까지는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여기 전동 드릴부터 시작해서 그죠? 드라이버 비트, 링 자석, 십자 드라이브, 와이어 스트리퍼, 파이프 커터, 60cm자, 스프링 밴더, 흰색 분필, 그 다음 벨 테스터기, 그 다음 필기류까지는 필수 공구라고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줍니다. 그 시험장에서. 아셨죠? 자, 그 다음 제가 선택 공구라고 좀 굳이 구분을 지었는데, 근데 얘도,
저는 좀 이것도 필수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제가 좀 구분을 짜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없어도 있어도 상관은 없는 느낌으로 제가 이걸 만들긴 했어요. 아셨죠? 그런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선택공구로 이제 보시면 이제 종이 테이프가 먼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제어판 쪽에다가 부품들의 이제 명칭하고 그다음에 핀 번호 기입할 때 그거 좀 유용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요 종이 테이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 컨트롤 박스 같은 것들 커버를 임시로 부착할 때도 좀 요거를 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 테이프도 폭이 좀 있어요. 폭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말해요. 여기 이제 12에서 15mm짜리 사이 거를 이제 하나 사시면 돼요. 예, 그렇게 비싸진 않겠죠. 종이 테이프니까 막 쓰기가 되게 편해요.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좀 필요한 게 필기류. 아까 제가 검정색 볼펜만 얘기했는데, 그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사실은. 추가적으로,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다면요, 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전기 시험은 전기가, 전선도 잘 연결해야 되고, 벨소리도 들어가면서, 테스터도 잘, 그러니까, 그죠? 벨소리 들어가면서 접속이 잘 된 것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체크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볼펜들은 색깔별로 조금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사서 쓰고 있긴 한데요. 네 가지 볼펜색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흑색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빨간색, 청색, 녹색. 예, 색깔 요거 다 안 쓸 수도 있지만 한 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요 색이 한 개씩 필요한 게 아니라 요거 하나로 묶어서 파는 게 있죠. 요거 지금 왼쪽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브랜드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다이소에서 샀어요. 1,000원 주고. 다이소도 좀 브랜드니까 어쨌든 주변에 문구점이든 이런 데 가서 그냥 사색짜리 볼펜 한 몸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요거 사색짜리 된 거 하나 있으면 좋겠고 형광펜도 3색 이상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색깔 모르신다면 저는 노란색하고 반드시란 말은 아니지만 노란색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 분홍색도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기 파란색이나 아니면 여기 뭐 보라색 정도는 더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3색 이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색은 가지고 노란색 가지고는 어떤 때 좀 쓰냐면 제어판 만들 때 점선을 이제 전선들을 다 접속시킬 거잖아요. 부품들끼리. 맞죠? 그럼 접속시키고 이제 전선을 접속시켰을 때 노란색으로 한번 입히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시퀀스 회로, 그 회로 도면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 그림은 제가 안 넣어놨는데 시퀀스 회로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부품들을 연결하잖아요, 전선으로. 자, 그래서 하나하나 연결할 때마다 노란색으로 전선들 접속했는 거 연결하고. 자, 그 다음 그 위에다가 터치를 하는데 벨 테스트를 하면서 소리가 나면 이제 소리 접속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이제 분홍색으로 터치를 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연결된 전선에 분홍색으로 터치를 해서 벨 테스트가 이제 완료됐다라고 표현할 때 분홍색을 전 사용합니다. 네, 이럴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색깔도 필요한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졌다면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막대 자석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형태가 돼 있죠. 막대 자석은 원형으로 된 거. 너무 굵으면 안 좋고요. 이거 굵기를 어느 정도라고 얘기해 줄까요? 5파이 내지 5mm를 얘기하는 거예요. 5 내지 한 8mm 정도? 너무 크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요 자석을 그런 부품 위에다가 단자 쪽에다가 꽂아가지고 자석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쓰는 편이라서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요것도 지름이 제가 여기다 써놓지 못했는데 좀 추가할게요. 지름 원형 자석 지름은 제 생각일 때는 5에서 한 8mm 정도 되는 거. 5에서 한 8mm 정도가 좀 이제 적당할 것 같아요. 너무 굵은 거는 단자대 그쪽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쪽에 그냥 어정쩡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5에서 8mm 정도 이 정도 사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딱 끊어서 파는 데도 있겠고 아니면 요 뒤쪽에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 얘 가지고는 제어판 결선 작업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결선할 핀 번호별 단자에다가 자석을 붙이고 각 단자를 전선으로 연결할 때 이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선택적인 공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공구는 이제 와이어 커넥터라고 써있긴 한데, 그죠? 이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커피 믹스 빈 봉지예요. 들어있는 거 말고. 커피 믹스 다 드시고, 빈 봉지 있죠? 요건 이제 위에 다 까진 거예요. 빈 봉지. 요 빈 봉지를 가지고 어떤 데 써먹냐면, 우리가 배관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전선관들 다 이제 붙여놓고 나서, 그죠? 입선을 하잖아요. 그죠? 전선들. 그러면 입선을 할 때 그 배선 공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배관에 전선을 밀어 넣으면, 그죠? 전선도 가닥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몇 가닥이 가게 되는데, 그죠? 서로 구부러지는 정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보는 방향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전선들이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한 3개, 4개 만약 간다 치면. 얘를 이제 배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죠? P관은 맨들맨들하니까 괜찮은데, 플렉시블관 있죠?
가요전선관, CD관. 이 관에는 그죠? 쭈글쭈글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다가 한쪽으로 구부러지면 얘가 안 나와요. 얘들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가닥수가 이렇게 있는 것들 앞부분을 그죠? 여기 이 커피 믹스 봉지로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자, 붙인다기보다도 씌워서 이 부분을 테이프로 아니면 여기 이제 종이 테이프로 좀 감아 놓으면 붙여 놓으면 얘들이 안 빠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죠? 얘들을 이제 배관에다가 입선을 하게 되면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요. 이 커피 믹스 봉지만한 게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배관에 전선 입선할 때 꼭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편으로 요거 필수 공구라고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는 예, 공구 벨트, 혹은 뭐 작업 요대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그 밖에서도 이렇게 집 건축하는 거 보면 목수 아저씨들 허리에 차고 공구들 막 망치건 뭐건 여기 허리에 차고 이제 다니시는 거 보시죠? 그죠? 흔하게 이제 집에 있는 물건은 아니겠지만 요 벨트 가지고 그죠? 요 공구 벨트를 우리가 작업하는 몸에다가 착용하고 요 안쪽에다가 그죠? 뭐 여기다가는 망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혹은 여기다가 뭐 드라이버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드라이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드릴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는 이제 나사못 같은 것들. 나사못도 세 가지가 종류가 그렇죠. 뭐 한 20mm, 25mm, 뭐 15mm 뭐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 나사못도 여기 넣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나서 우리 몸이 움직이니까 이게 어차피 몸에 붙어서 가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꾸 공구 벨트 요걸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되셨죠? 요거 브랜드는 이제 디월트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요거는 예, 그쵸? 추천하는 브랜드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미지가 디월트의 이미지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공구 벨트는 작업 전반에 있어서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공구하고 부품, 그다음 나사류 등을 몸에 소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박스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박스 가지고는 소형 부품이나 쇠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류 등을 좀 보관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통들. 아마 이거 통도 안에 칸막이가 있는 통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안 사용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 그림도 이제 락앤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만 이 브랜드는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되게 되면 그죠? 우리 전동 드릴부터 해서 쭉 봤죠. 여기 이제 플라스틱 통까지. 예, 뭐 선택 공구, 필수 공구 각각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개 더 볼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드릴을 여기 드라이버를 하나 넣어놨는데 실제 여기다가는 전동 드릴 뭐 좀 끼워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차피 작업하는 그 작업판 있잖아요. 작업판의 사이즈가 1600이죠. 가로 1600의 높이가 한 2m 되죠. 2000 정도 되는데 이 작업판 공간을 다 쓰진 않잖아요. 여기에 제어판 중간에 붙이고 전선들 위아래로 쭉쭉 빼고 나면 바로 오른쪽이나 바로 왼쪽에는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럼 이런 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피트병 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리터짜리 페트병 있죠. 플라스틱병. 그거 반 정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요거 뒤에 요거 드라이버로 박았어요. 박아놓고 여기다가 공구, 전동 드릴 꽂아서 쓸 수도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종이컵을 한 두세 개 정도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나사 사이즈별로 몇 가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나사 집어넣고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벽에 박아다 보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뭐 작업 그 요대 있잖아요. 아까 작업 벨트, 공구 벨트 같은 거는 꼭 허리에 안 차도 되겠죠. 무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이용해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리터짜리 PT병. 그래서 배관 공사할 때 작업 내에 전동 드릴 보관하는 용도. 또는 요거 식혜 페트병 쓰시는 분도 본 것 같습니다. 식혜가 조금 더 두꺼워요. 단단해요. 그냥 1.5리터 PT병은 되게 얇거든요. 근데 식혜가 팔아요. 아시죠? 우리 마시는 식혜. PT병이 되게 좀 단단한 게 있거든요. 1.8리터인가 2리터인가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반 잘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종이컵은 아까 배관공사 작업판 내에서 나사류들 보관할 때 쓰는 용도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준비하면 이것도 좀 선택적으로는 조금 예, 기능사 시험 준비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전동 드릴 한 번만 더 리뷰하죠. 필수 공구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1번부터 쭉 읽어볼게요. 전동 드릴 있어야 되고 드라이버 비트 있어야 되고 링 자석 있어야 되고 링 자석은 전동 드릴에도 붙이지만 링 자석이 여기 우리 십자 드라이버 쪽에도 링 자석 하나 붙여주면 좋겠죠. 그죠? 그럼 자력으로 나사를 여기 고정시킬 때 되게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와이어 스트리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프 커터, 그 다음에 60cm 손잡이가 있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프링 밴더, 그 다음에 흰색 분필, 흰색, 그 다음 벨 테스터기는 반드시 준비하고, 필기류, 요 까만색만 보지 말고 요까지 같이 보라 그랬죠. 형광펜하고 네 가지 색이 같이 들어있는 볼펜, 형광펜 세 가지 이상. 자, 그리고 이제 종이 테이프, 사이즈는 12에서 15mm 폭 정도면 좋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막대 자석.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커넥터 요거가 없으니까 커피 믹스 빈 봉지 입선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 벨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요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여기 PT병 제가 말씀드렸고요. 있으면 편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박스. 요것도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 종이컵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필수 공구, 선택 공구를 준비하셔서 그죠? 실기시험, 전기기능사의 실기시험용 실기시험에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좀 리뷰를 하자면 전기기능사 실무, 기능사 실기고 2강 두 번째 강이고요.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용, 작업용 시험이에요. 필수 또는 필수 및 선택 공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 여기서 사용된 여기서 이제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린 브랜드는 추천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